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봐봐. 조조의 모습, 여기가 지금 이 지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별표. 조조의 모습은 영웅화되어 있고요. 그치? 삼국지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 뭐 도망가면서 겁에 질려갖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살아나갈까 그것만 걱정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얘기해 줄게. 비장미라는 건 뭐냐면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좌절됐을 때 느끼는 미감을 비장미라고요. 알겠어요? 야, 그래도 이거 너무 필기를 안 하니까 이 말을 안 적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필기할 게 많죠,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 필기하는 걸. 그것도 또 그렇단 말이지.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번엔 그러면 필기본을 미리 올릴까요? 빨리 아이디어를 내봐, 마. 전혀 괜찮지 않아. 제일 최악의 방법이 프린트예요. 알겠어요? 저 프린트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다 들고 다니는 거 알죠? 프린트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매 시간 그 프린트 달라고 한두 명씩 와요. 졸라 빡쳐요.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린트를 하면 더 머리에 안 넣어요. 아, 이거 내가 여기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들은 이게 표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애들이 지금 넋놓고 있어서 빡친 다음 숭고미라는 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그치? 높은 이상을 추구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숭고미라고요. 골개미는 뭐예요? 그냥 웃기면 골개미, 알겠어? 웃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울면서 이거 다 적어. 빨리. 지금 안 되겠다 너네. 빨리 이거 잘 적고요. 쭉 적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항상 뭐로 장난을 치냐면 얘네를 크로스해서 선택지를 만들거든. 판소리 적벽가에 대한 설명을요, 삼국지를 넣어서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삼국지 연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나오는데 웅장한 전쟁 장면과 영웅들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치, 백성들은 그냥 일종의 뭐예요? 부수적인 물이죠. 그래서 적벽가는 그런데 반대야. 얘나 네모 쳐야 되겠죠. 최하층 군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존재를 쓰고 있어 그들이 전쟁에서 겪은 고난과 역할, 전쟁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네모 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다 제가 다 넣어놨어요. 자, 아니. 자, 봐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일단. 제가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고 주면서요, 필기할 시간을 다 줄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치? 졸라 빡친다. 자, 그 다음. 판소리 적벽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갈게요. 적벽강이 뒤를 끄느니 불빛이 낯빛으로구나 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오나라 황제가 그쵸, 이제 막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이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조조의 배가 다 불타버렸어요. 가련할 손에다 밑줄 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그쵸?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됐습니까? 백만대병이, 여기서 이 백만대병이라는 건 누구예요? 조조의 군사들을 말하죠. 날도 뛰지도 못하고 적벽에 몰살당할 때 황계의 제장 군졸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8팔자 비껴서서 편전을 따르르르, 여기 따르르르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요. 그 다음에 시그르르 막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거 다 뭐예요? 리듬감, 율문투예요. 리듬감 높여주는 겁니다. 리듬감이고, 그쵸? 율문투야. 야, 그러면서 이거 봐. 이런 애들 음성상징어잖아요. 그쵸? 현장감, 생동감 높여주는 거야. 음성상징어, 현장감, 생동감까지 다 높여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봐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방패 맞아 박살하고 1등 맞아 다 죽을 죄. 내키고 활도 쏘고 차게 찔려. 불에 타고 문에 빠져 일시나 다 죽을 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리듬을 계속 맞출 수 있죠. 그쵸? 이거 사음보로 이거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사 여기서부터 그치, 장수가 무용이로구나 에다 빵 밑줄 쳐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바로 삼국지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지고 도망갈 때는 그 비장미가 막 나온단 말이야. 삼국지 연의에서는. 알겠어요? 여기가 되게 슬픈 장면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적벽가에서 어떻게 되느니 병사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니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웅사관에 빠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위인이라고 막 제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뭐예요? 광개토대왕이 위인이면 누구한테 위인인 거예요? 그의 아들 장수왕한테 위인인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폭군이에요, 폭군. 전쟁을 좋아하니까. 왕이 전쟁을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큰 일이거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요?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서원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꿈이 뭐냐면 영토 확장이에요. 어디까 유럽까지 진출하는 게 꿈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러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다 끌려나가서 지금 군사 대단하면 저 죽을 줄 짐작하고 이거 여기서 이 군사가 바로 니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벽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중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 군사부터 해서 무용이라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고요. 대화가 나와 있으니 간접 제시야. 여기가 삼국지 연의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요 말을 잘 기억해도 장면의 극대화라는 거 적어놓으세요. 판소리 사설에서 이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졸라 재밌는 장면 있죠. 걔는 일부러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면의 극대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서술 속도 빨라들여. 완전히 느려요. 제일 중요한 장면 어떻게 돼요? 원래 영화에서도 슬로우 비디오로 바꾸잖아요. 그 얘기야, 여기가. 알겠어요? 장면의 극대화 이렇게 되고 있는 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은 한번 봐봐. 조조는 얼굴빛이 그치? 숯빛이 되었다. 조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간접 제시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그 디귿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조가 도망갈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어떻게 돼? 거꾸로 탔어요. 말을 거꾸로 타고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다른 사람들이 졸라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은 조조의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실은 영웅들의 진짜 면모를 이야기하는데 풍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서 조조부터 해서 가로 열고 내 목 있나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이거 화살 때문에 자기 목 날아간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 숨어 있다가 그쵸? 숨어 있다가 목 내놨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에 대한 희화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다 도망간 걸 알게 됐고 자기가 이제 도망해서 성공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야 아까 그거 메추리 소리야? 이거 화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저거 잡아다가 술이나 먹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 조조의 경박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필기할 게 엄청 많아서 그치요? 여기까지. 그래서 판소리 적벽감 2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야. 그러면 정욱이 무조건 뭐예요? 주동인물, 그 다음에 반동인물, 새로운 인물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임마? 긍정형 발문이야. 그러면 핵심 정보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 관련된 문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조조가 제일 주동인물이죠. 여기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새로운 인물 순서로 선택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주동인물 누가 되는 거야? 조조가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실제로도 내용 그렇게 돼 있고요. 21번에 보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틀린 거야. 잘 봐. 자연재해와 조조의 패배가 맞물려 비장감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판소리 적벽가는 해학성이 뛰어난 거야. 해학성.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삼국지 연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는 줄거리 문제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가서 유한라산기 재밌게 잘 보세요. 답은 5번, 29번에 3번, 뭐 내적 갈등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라산 갔더니 좋아 죽어서, 그렇지? 30번에 2번.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전 문학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전 문학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이따가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요. 일단 끊고 그치 필기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현대 희곡 들어가는데요. 아니구나. 현대 수필. 그치. 이거 조춘연묘 이거 이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상 작품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이거 현대 수필인데 하나씩 좀 잘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황혼 천하에 해질 무렵에 공지가 없음을 한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자가 빌 공자에 땅 지자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화자한테 공지는 어떤 의미냐면 휴식처하고 안식처야. 자본주의 산업화에서 벗어난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집 2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에다 세모쳐. 그래서 이 도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되는 거야. 이 현대 문명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공지,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출물에 해소될 엉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훌륭한 공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려봤는데 이거 어찌된 일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얘도 보험회사의 신축 용지였던 거야. 보험회사가 이제 거기에다가 건물 세울. 그쵸? 그랬어. 그래도 그치? 그래도 자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명실상부 저거 빈 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잡초가 우거졌다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빛으로 커피색이죠. 덮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거야. 입추의 여지가 없는 입추의 여지. 그러니까 입추가 뭐냐면 이게 송곳 꽂을 만한 공간이 없는 그렇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다 세모방처 그러니까 빽빽하다고 아주 바쁘고 빽빽한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 인외 인간 세상 밖의 경치를 그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지를 하나 발견한 거야. 그치 사람과 말의 자체가 끊기지 아니 그것도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오랜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서 성향의 그림자를 끌고 희롱한다에다 빵 밑줄 쳐 그러면 여유로운 모습이죠. 이 공지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정말이지 공지 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이제는 공지라는 것이 없어요. 아스팔트 깐 빤질한 길도 이제는 빈 공간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자의 감정은 이거 뭐가 되는 한탄이 되는 한탄이 돼요. 질펀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고 소유한 땅이고 아무개 소유의 산가치고 아무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라고 해서 도시 문명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거 알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연히 발견해낸 이 공지조차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한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맨 마지막 전체를 다 네모 쳐놓읍시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 안에 외꼬아리 분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을 트고 있어요. 그 닫고 한 대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 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작은 공지에서도 자연은 생명을 키워내죠. 그래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그쵸?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작은 화분만의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천하의 공지랑은 요 분 안에 놓인 땅, 화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 없다고 좋아해. 그러나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라고 해서 현실에 대한 그쵸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그치 여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현대 수필이었어요. 그쵸? 넘어갈게요. 그래서 31번 글쓴이가 공지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로 적절한 것 모든 사람이 돈 벌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거였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리로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 현대 문명에 대한 그쵸 반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에는 4번 넘어갈게요. 이강백의 결혼은요. 우리가 이제 서사극인데 여러 실험적인 장치가 나옵니다.
주제 면에서 되게 특이하고요. 요거 그대로 요거 읽어나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적으라고 제가 이거 넣어놓은 거면 너무 심하죠. 그렇죠? 수업용입니다. 수업용. 그래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나타나 있는 실험적 기법하고요. 그 효과, 의도.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의도가 되겠죠. 이해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무대장치. 일반적인 희곡과 달리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어요. 그쵸? 소극장이나 응접실 등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친밀감. 그 다음에 극중 참여 유도 하는 게 있어요. 그쵸? 무대가 특별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친밀감이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넥타이 같은 거 다 빌려요. 그 다음 상징적 소재하고 인물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회중시계 소재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인이 또 뭐가 되는 건 물건을 회수하는 거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하인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야 잘 들어 가치가 하락한다가 아니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한다가 지금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 다시 다 돌려줘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빌린 거다.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의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책을 읽는 데서 대사가 시작하는데 그 대사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사극의 특징입니다. 적어야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 소외 효과야. 이걸 좀 더 문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 소외 효과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낯설게 하기야. 알겠어? 자, 애들 지쳐갖고 이 정도 유머에는 이제 반응도 안 하네요. 자, 에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낯설게 하기. 뭐냐면 독자가 그게 몰입을 하면 주제를 까먹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극이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현빈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크릿 가든이고 시크릿 가든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까먹고요. 현빈한테 자기를 일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제가 전달이 안 돼요.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중간에 몰입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치? 아, 저 연극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주제를 듣기 위해서지. 그래서 이 소외 효과는요, 관객을 끊임없이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야, 그게 몰입하지 못하게, 극을 진행하지만 그게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마누라가 드라마 봐요. 저랑 드라마 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딱 보면 100%예요, 100%. 뒤로 무슨 내용 나올지 다 맞춰요. 야, 쟤네들이 좀 이따 사귄다, 임마. 그러면 내가 그냥 한 번은 참아요. 이제 왜냐면 야, 그럼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가 그치 찾기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무조건 뭐예요? 여자가 그치 신호 맞춰서 건너려고 그러는데 차가 갑자기 끽 서.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재벌 3세 그 스포츠카에다 대고 막 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그려지면서 재벌 3세가 생각하지. 이런 경험 처음인데? 막 이러면서 알잖아요. 그래. 근데 제가 그걸 다 말해줘. 야, 쟤네들이 사귄다.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알아요. 쟤네들이 사귀고 좀 부모 반대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처음에 그쵸? 그게 시작 부분에서 줄거리를 다 얘기해줘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다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니? 다음 얘기 뭔지 아는데 어떻게 몰입을 해요? 두 번째. 그치? 여기 실험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인 소품이나
혹은 무대장치. 그래서 야 봐봐, 서사극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근삼 원고지예요. 교수가 옷을 모루 된 옷을 입고 다녀요. 원고지로 된 거, 그치요? 그리고 뭘 감고 다녀요? 쇠사슬. 뭐 이런 거, 그치?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객의 참여를 계속 유도해요. 원래는, 그치, 극이 어떻게 됩니까? 무대하고 객석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우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요. 그래서 그치, 관객들한테 말 걸어요. 그러면 아, 이게 연극이구나 라는 걸 눈치 까게 되죠. 이런 식의 장치들을 막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성이 떨어져요. 이 얘기 다음에 다음 얘기가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럼 얘랑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몰입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얘기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막 툭툭툭 튀어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관객의 역할 별표. 관객의 물건을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극중 인물의 가치관과 정서를 드러내어 극적 리듬을 조절하게 되는 것.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자한테 주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만 딱 잡을게요. 제가 이거, 이강백의 결혼은 두 개, 지문에 두 파트를 넣어놨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윗부분만 좀 보도록 하죠. 왜? 여기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강백의 결혼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봅시다. 남자가 여자 꼬셔요. 당신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악의적인 느낌이 없어요. 이미 넘어온 상태예요. 그쵸? 남자가 이제 사탕발림합니다. 그래요. 전 사기꾼이에요.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이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에다 빵 밑줄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 그쵸?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그치? 사고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됐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에다 밑줄 쳐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관객이죠. 그치? 관객.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앱니다.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덤으로 빌렸죠. 언제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린 것이에요. 형광펜으로 밑줄.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들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임마. 주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전달이 가능해요. 왜? 뭐가 발생하는데? 소외 효과가 발생하거든. 지금 남자가 여자 꼬시는 장면인데 갑자기 관객을 어떻게 됩니까? 이 극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러면 맞아, 저거 연극이었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치, 주제가 뭐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비판적 시각.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알겠죠?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가고 여기다 밑줄 쳐. 하인 서서히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하인의 역할은 시간의 경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남자 계속 얘기합니다. 졸라 빨리 갈게요.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거야. 이렇게 해서 남성 관객한테 또 빌려서 주고 이렇게 됐어요. 맨 마지막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야야 큰일 났다. 아니구나. 이거 녹화하고 있죠.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내 인생에 당신은 소중한 덤입니다. 라고 해서 잘 봐. 영원한 사랑을 다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소유물은 잠시 빌렸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처음에 부자인 척 했었던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뭐요? 사랑은 영원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뭐가 되는 거니?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거고 정신적인 게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요. 그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증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객이 되는 거니까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그랬더니 언니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차이고요.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포용합니다. 남자 말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설득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도 사기꾼하고 결혼했고 여자도 결국 어떻게 돼? 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이 말 왜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반항이야. 그치? 엄마도 사기꾼이랑 결혼했는데 나까지 이제 사기꾼하고 결혼하게 되었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4번에는요. 위클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나와 있었는데 그치? 적절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여자가 엄마를 떠올리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부자랑 결혼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지금 거역하는 거니까 엄마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죠. 이거 답은 이거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 여기 네모 쳐놓읍시다. 결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에요.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 형광펜으로 비추어 1번 소유는 물론 참된 사랑이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도 숙고하게 되어 있고 2번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출제 포인트를 2개로 잡고 있죠. 2개로 잡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봐봐.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요거 다 해설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치? 부정형 발문이죠. 그럼 나머지 4개가 뭐가 되는 거야? 작품의 해설이 되는 거야. 특히 작품의 이런 상징성들이 높으면요. 니네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쵸? 읽어나가면 어떻게 해? 우리가 소유한 것? 그치? 이런 나왔어요. 답은 5번이 되겠죠. 물질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요? 잠시 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는. 그쵸? 그러나 정신적 가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만 보고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였죠. 36번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답만 불러드릴게요. 요거는 37번에 3번, 38번에 5번, 3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국물이 싸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먼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그치? 실제 이제 내용들, 인물의 입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물의 입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거 적어놔야 돼. 입체적이다 라는 말이 소설이나 희곡에 나오면 뭐와 관련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소설이 입체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 그러면 그치?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이다 라는 말을 써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뭐합니까? 성격 변화 계기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쵸? 보통 성격 변화 계기는 발단이나 혹은 어때요? 절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잘 들어봐. 의사가 있어요. 원래 돈 버는 것만 신경 써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인숙이라는 여자가 왔죠.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그래, 성난기계에서 누구예요? 회기라는 인물이 그렇게 돼 있죠. 인물의 성격이 중간에 변화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입체성이 높아지는 심리가 변하는 것. 관련 없어요. 알겠습니까? 심리가 변하는 거랑 관련 없어요. 자, 2번째.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서 교체되는 경우. 서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우리는 입체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알겠어요? 요것도 뭐 1인칭에서 3인칭에서 1인칭 지난 시간에 했죠? 요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한번 물어보자. 상균아, 서술 속도
이렇게 가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서술 속도 이렇게 가면 느려지고, 현장감, 생동감 이렇게 가면 높아요, 낮아요? 떨어지게 되죠. 그쵸? 요거 자, 등장인물하고의 거리 이렇게 가면 독자하고 멀어지고, 됐죠?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세트로 외워둬야 돼. 알겠지? 외우지 않으면 이거 못 맞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의 입체성. 구성이 입체적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무조건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층위가 달라지면 입체성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층위가 달라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아유, 죄송합니다. 환몽구조일 때, 환몽구조일 때. 환몽구조일 때도 꿈, 현실, 다시 꿈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체성이 높아져요. 구성에서. 됐죠? 됐죠?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병치하는 경우. 병치 꼭 기억해둬야 돼. 병치 뭐라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 그치?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때 시간의 층위가 이렇게 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입체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작품에 이 희곡에서 입체성이 높아지는 건 상범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상범의 성격이 처음엔 어떻게 되면 되게 평범하고요. 양심적 그냥 순수한 인물이에요. 옆집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요. 지금 꿈도 되게 소박해. 원래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임시 직원이에요. 회사에. 그리고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 교회 다니는 거 알아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여기 왜 다니나? 그러더니 실은 여자 쫓아다니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건실한 청년이군. 그렇죠? 우연한 기회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요거 줄거리가 되게 극적인데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결국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이겨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 야비하고 냉혹하게 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야, 너 같은 새끼는 진짜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게 당시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치? 일종의 유행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야비하게 행동하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라는 걸 그런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반어적 제목입니다. 국물이 싸웁니다는. 능력 없는 애들한테 국물이 없는 사회인데 알겠어요? 이렇게 뭐요? 야비하고 비리를 저지른 놈들한테는 얻어먹을 게 많은 세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치 이거 부조리 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42번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치고 별표 이렇게 이강백의 결혼이나 이근삼의 이 국물이 싸웁니다. 혹은 뭐예요? 원고지 다 브레이트 미국의 그쵸 극작가인 브레이트가 만든 서사극 알겠어요? 서사극을 그대로 현대죠 우리나라 문학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 자식들아 이거 뭐가 되는 문학 개념이죠. 서사극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소외 효과.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작품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극작가 브레이트는 자신의 서사극에서 서사적 해설자에다 빡 밑추쳐. 서사적 해설자. 작품에 해설자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근데 원래는 해설자가 등장인물인데 걔가 해설자가 돼요. 이근삼의 원고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장녀하고 장남이 해설자가 되죠. 빨리 거기다 적어놔. 이근삼의 원고지에는 장녀하고 장남이 해설자가 됩니다. 서사를 진행하는 방식 제시했어요. 하지만 서사적 해설자는 극중인물과 별도로 존재하면서 관객이 극중현실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에다 밑줄 쳐. 소외 효과야. 이거를 소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여기다 밑줄 쳐.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뭐가 되는 거예요? 몰입 방해라고 적어놔. 몰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물이 싸웁니다. 그쵸?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서사를 진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사적 해설자와 유사한 극중인물이 존재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 하지만 서사적 해설자와는 달리 브레이트의 달리
그게 인물이 서사적 해설자로 기능하기 때문에 인물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여기다 밑줄쳐야 돼. 관객을 향한 이야기 형식.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백이 되는 거야. 빨리 그걸 적어놔. 그걸 방백이라고 해. 방백. 독백하고 방백. 야, 봐봐. 독백은 관객을 고려하지 않고 등장인물이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배우가. 방백은 어떻게 돼요? 다른 인물들이 못 듣는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관객하고 대화하는 거야. 알겠어요? 방백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를 통해 객석과 분리된 시공간으로서의 무대의 한계를 벗어나 극중 세계의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극중 세계에 대해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강백의 결혼하고 공통점이에요.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4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세요. 둥둥낭낭둥은 제가 클래스팅 통해서요. 다시 얘네들 작품 해설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지금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실은 이거 추석까지 해서요. 3일 동안 졸라 달렸습니다. 졸라 달렸어요. 특히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났네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